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 이건국입니다. 오늘은 수입사 갑질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뭐 이런 댓글을 주셔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JTBC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그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축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수입사가 이제 어떤 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그 마트가 너무 싸게 파니까 수입사가 이 마트에서 이 가격으로는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터트려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판매를 할 때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아주세요 최저 판매가를 공지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 이거를 좀 공문 양식으로 보내가지고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밑에 댓글이 뭐냐면 정말 이제 와인 사기꾼 놈들 잘 잡았다 요놈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와인 수입 가격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니까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격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벤더들 예를 들어서 뭐 조양이나 구판이한테 주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양이나 구판이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게 가격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수입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5%에서 7% 사이입니다. 네. 마진율이 엄청나진 않습니다. 보통 5%에서 7% 정도 사이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공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은 신세계 LM이나 아니면 금양 같은 데를 가 보시면은 그거를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보통 5%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굉장히 좀 낮죠. 영업이익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0,000원 정도로 이제 납품을 했어요. 어떤 거래처에 뭐 조양이나 구판이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일반적인 마진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붙여요. 25%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을 25%를 먹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 이익률,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 받아서 12,500원에 파는 게 보통 이 와인 업계의 현실입니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왜냐면 그 25%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업자분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인건비, 월세 이거 다 커버해야 됩니다. 보통 25%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약간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는 슬라이스 넥을 할 수 있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비비노라는 막강한 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비노에서 곱하기 1.8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가격이 좀 합리적이라는 걸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진행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가격을 이제 막 높게 해가지고 뒤통수 후려치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인샵 정도에는 보통 이제 10,000원 정도에 받아서 12,500원에 팔아서 이 2,500원을 가지고 부가세도 내고 그리고 이제 슬프죠. 부가세 얘기 나니까 부가세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월세도 내는 그런 구조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조양이나 이제 구파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 마트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트에 쓰는 전략을 그대로 이제 조그만 마트로 가져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마트 같은 경우에 미끼 상품이 있죠. 미끼 상품이라 하면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미끼 상품인데 그걸 바로 와인으로 타겟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 마트 같은 걸 운영하면서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할인율이 또 추가 10% 붙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와인에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거의 뭐 몇천 원 뛰기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와가지고 와인만 사는 게 아니라 껌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치즈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마진을 붙여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마진 구조를 형성하는 게 이 전략입니다. 이건 사실 마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 둘마트형이
도스 바스코스라는 걸 냈잖아요. 4,900원짜리 와인. 그걸 왜 냈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고객을 유입시켜 가지고 추가적인 뭐 매출을 일으키겠다. 뭐 치즈도 사고 뭐 빵도 사고 생필품 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인 전략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마트의 전략입니다. 마트는 기본적으로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둘마트랑 라떼가 싸우면은, 예를 들어 치킨 나 9,900원, 그러면 나 라떼 질 수 없다 8,900원, 아니야 나 7,900원. 이거 보셨잖아요. 네. 마트는 원래 그런 구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가격으로 조지는 데가 마트예요. 당연합니다. 마트의 최우선의 어떤 이거는 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 최대한 싸게 공급한다가 마트의 전략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마트도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떤 품목은 마진을 굉장히 박하게 보고 어떤 품목은 마진을 좀 적당히 봐가지고 이거를 상쇄시키는 게 마트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와인만 팔아서는 이 구조가 운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1,000원, 2,000원찌개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치즈랑 고기랑 뭐 이런 거, 야채 이런 걸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댓글이 막 수입사 양아치다, 폭리 취한다, 뭐 한다, 너 배 불렀다, 배돼지 불렀다, 뭐 세무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보통 5%, 7%대니까 심한 데는 2%, 3%대도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영업이익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가 뭐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뭐 10만 원에 만원 이거 후려치기 우리가 했잖아요. 네. 가격 모르면 뒤통수 확 치고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자정작용을 해가지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소비자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네. 싸게 사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와인 싸게 사고 싶고, 뭐 카메라 싸게 사고 싶고, 맥북 싸게 사고 싶습니다. 싸게 사고 싶은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사에서는 왜 가격을 통제를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들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특히 기존의 업체 중에서는 레스토랑 이런 데는 아예 버텨내질 못합니다. 네, 주변의 샵들에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죽겠어. 좀 살려줘라. 하니까 이런 공문이 나가가지고 나가게 된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양이랑 구판이가 2만 원에 파는데 나는 한 3, 4만 원에 팔아야 돼. 조그만 수입, 나는 조그만 소매상이니까. 아울렛이 아니라 얘네는 와인도 팔고 뭐 맥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마트야 마트. 뭐 채소도 팔고 다 팔아. 근데 우리는 나 와인만 팔아. 이거 1,000원대기 하면 우리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한 만 원은 붙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만 원을 붙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저희 자사와인은 조양이하고 구판이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드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는 와인 소믈리에나 어드바이저가 없거든요. 그분들의 철학은 존중해요. 야, 싸게 팔자, 소비자한테 싸게 하는 게 짱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와인의 가치를 알아주고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적절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와인이 언제 열리고 브리딩을 몇 시간을 하고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와인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조양이나 구판이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양이 잘하시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좀 그 의문이에요. 제가 한두 번 가봤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마트거든요. 거기 이렇게 픽픽픽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작은 소매샵 같은 경우에는 와인 아울렛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1,000원대기, 2,000원대기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소비자한테 엄청나게 친절하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특정한 와인을 누가 인스타로 물어보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저 그 와인을 정말로 애정하고 정말로 많이 마셨고, 와인 메이커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철학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양조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했기 때문에 자세히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샵을 차리시려고 하고 소비자하고 좀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마셔보고 그 사람들이 왜 유기농을 쓰는지, 비오디나믹을 쓰는지, 왜 줄기를 쓰는지, 줄기를 안 쓰는지, 오크통을 왜 이걸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아셔야지 단순히 얼마에 붙여서 얼마에 파는 이런 뭔가 그런 메커니즘보다는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마시는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 와인 셀러링을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밀리기 때문에 가격 할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할인, 출혈 경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마트랑 롯데, 라떼 9,900원, 8,900원, 7,900원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힘들게 와인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저희 와인들은 뭐 유료 광고로 할까요 이거?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저희 와인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마트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와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마트 안 들어가요 저희는. 이 와인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눈 현장에서 보면은 값어치 있게 팔고 싶어요. 정말 가치가 있는 와인인데 그냥 날려 파는 거 너무 싫어요. 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생 고생을 하면서 농사 짓고 포도 따고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테이스팅하고 계속 컨설팅 받고 여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와인을 만들어냈는데 왜 진열을 해놓고 툭툭 집어가는 그런 식으로 소비돼야 되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런 방향이니까 댓글도 혹시 공격하실 분들은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댓글이 이게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댓글이 달리면 노출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 광고 수익도 높아지니까 댓글 막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까지 와인 업계가 잘못한 건 맞아요. 뭐 10만원짜리 10,000원 이거 많잖아. 아직도 있어 심지어.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공문 내용을 보면은 보통 40% 할인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네. 마트는 원래 그런 데다. 출혈 경쟁을 하는 데다. 근데 와인샵들이 마트화 되고 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트화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살아남느냐? 네, 툴마트만 살아남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의 재능과 열정과 공부한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와인을 제대로 소개했으면 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와인, 네. 뭔가 사랑스러운 와인, 애정 있는 와인. 광고 넣어야 되나 이거 진짜. 그러면 네, 크리스탈로 오십시오. 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세요.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